오늘 우리 증시는 장 초반에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이것 때문에 한번 털썩 주저앉았다가 그래도 기왕 썸머랠리 시동 걸린 거 뭐 관성주행이라도 좀 더 해보자 이런 투심이 이제 하나가 되면서 또 우주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지금 휴가철이라 그런가 보니까 개인들이 특히 K증시에서 많이 탈출을 좀 했더라고요. 남은 사람들은 그냥 비자발적 가시투자자 내지는 장기 보유로 이제 자포자기식 투자 전략을 선택하면서 거래량이 팍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주들 이미 2분기 실적은 작년 대비 반토막인데 올 연말에는 진짜 어떻게 되려나? 근데 이것도 뭐 우리가 걱정할 일이 전혀 아닌 게 이미 증권사들 전부 작년에 다 사상 최고 실적 내가지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 늘리고 뭐 영업맨들 인센티브 막 퍼주면서 돈맛 좀 더 알게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한번 사람이 씀씀이가 커지면 줄어들지를 못하니까 계속 더 영업해라 이거죠. 동학개미들이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일단 약부터 팔아라. 그리고 이제 그러고도 돈이 남아가지고 지금 증권사마다 뭐 현금이 쌓여 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장 초반에 하락을 이끌었던 것이 바로 삼성전자. 그래서 지금 낸시 펠로시 그 대만 방문하냐 안 하냐, 뭐 중국한테 쫄았냐, 역시 뭐 바이든은 쫄보다. 아무래도 백악관에서 펠로시한테 전화 한 통 넣은 것 같다. 낸시, 너 중국이 왕진진 내보낸대. 대만 가지 마. 이렇게. 그래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낸시 펠로시 대만 방문이 뭐 TSMC 어쩌고 엮어가지고 우리 삼성전자의 수혜가 될 것이라는 그런 가정은 위험하다고. 근데 오늘 바로 증명됐잖아요. 일단 낸시 펠로시 아시아 순방은 공식 일정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8월 4일에 왔다가 마지막으로 일본 들러서 공식 그 일정 트립이 끝나는데 아직 대만에 비공식적으로라도 낸시 펠로시가 그 대만 땅을 내딛게 될지 그건 진짜 아무도 몰라요.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공식 방문 가능성은 사실상 0%. 왜냐면 그 공식 순방국 리스트에 없으니까 빵 퍼센트고 대신에 비공식으로라도 방문할 가능성은 한 30% 정도는 된다. 이번에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워싱턴에서 출발해가지고 진주만에서 미 공군기로 갈아타고 괌에 잠시 들러가지고 다시 출발했다가 지금 말레이시아에 가 있는데 제7함대는 지금 남중국해로 바짝 붙여서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주1 미군 기지에는 평소에 못 보던 그러니까 주1 미군 소속이 아닌 미국 본토 공군 소속의 공군기들이 한 4-5대 정도가 지금 도착해가지고 비상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뭐 러우 전쟁 다음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라고 그리고 그 다음은 한반도다 뭐 이렇게 자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중국이 대만 침공하는 것은 역시 현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다. 먼저 대만 정치권을 보면은 국민당하고 민진당 이렇게 거의 이제 그 양당이 비슷하게 의석도 세력도 양분하고 있는데 민진당의 경우는 지금 현직 차이 잉원 총리 그분이 속한 당이고 여기는 친미 친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양안 정책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대만의 독립 체제를 목숨처럼 사수한다는 당론을 갖고 있어요. 그 반대에 이제 국민당은 양안 합일 즉 친중 통일파입니다. 근데 현재 스코어로는 민진당, 국민당 양당의 권력 차이가 거의 비슷하고 또 대만인들의 한 절반 정도는 양안 그러니까 중국하고 대만이 언젠가는 하나로 합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잘하는 스파이짓 해가지고 친중 통일파인 그 국민당이 집권하도록 작업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홍콩 먹었던 것처럼 그렇게 흡수통일하면 그냥 앉아서 작업이 끝나는데 뭐하러 전쟁을 하고 무력을 쓰겠습니까? 중국이 섬나라 그 대만 치고 들어가려면은 해상에서 상륙작전 해야 되고 근데 또 대만이 만만하냐? 대만이 세계 군사력 순위가 거의 10위권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섬나라들의 공통점이겠죠 이거는. 근데 대만에서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바닷길 하늘길을 중국에 열어줄 것 같습니까? 대만 미사일 기술이 지금 뭐 중국의 뭐 둥펑인지 뭔지 그것보다 한 수 위에 있어요 이미. 그리고 만약에 그러다가 괜히 뭐 이도저도 안 되면은 당장 11월 달에 중국 공산당 대회 앞두고 시진핑은 바로 낙마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중국 공산당이 지금 시점에서 그런 리스크를 짊어지고 대만을 굳이 치러 나선다고요?
하여튼 그렇다고 또 중국이 지금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저렇게 이제 일단 언론 플레이도 좀 하고 그다음에 좌시하지 않겠다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다 미국의 전략에 걸려든 거죠, 뭐 사실. 원래 미국이 상대국 하나 병신 만드는 프로세스가 그렇잖아요. 우선 뭐 각종 구실로 보복 관세니 뭐니 경제 규제 막 때리면서 전 세계로부터 부정적 시선을 집중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작업을 하는 거죠. 중국만 해도 1대1로 참여국들 미국 측에서 돈줄 조여가지고 거지로 만들고, 지난 코로나 때 보세요. 중국 바이러스로 전 세계를 피해자로 만들면서 이거를 다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여론을 조성했고, 그 이후로도 코로나 대응에 전부 정신없는 그 와중에도 워싱턴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그 비상 상황에서도 일정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꾸준한 경제 제재, 뭐 다양한 문제 제기, 지속적인 문제를 이렇게 공론화시켜서 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 이 제재 전면에서는 이제 조금 고삐를 풀어주는 척, 봐주는 척 하면서 뒤로는 호주를 이용해가지고 석탄 출국금지라네. 석탄이 사람도 아니고. 석탄 수출 금지로 중국의 급소를 타격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에 이제 바이든이 힘 실어주면서 긴장을 또 조성하고 다양한 그 중국 흔들기 전략도 막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은 참아도 안 되고, 또 안 참으면 그렇다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또 전쟁까지 해야 되는 상황으로 몰고 간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하여튼 런던 정경대 국제관계학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미중 갈등 아주 오래 갈 겁니다. 오래.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부지리로 만들어야죠. 자, 오늘 한국 증시 대장주는 조선주. 이거 어제 내일 뉴스 라이브에서 독일이 오늘 8월 1일부터 러시아산 석탄 수입 금지하면은 이제 당장 발전량이 모자라는데 결국 가장 핵심은 천연가스다. 이걸 어떻게든지 확보하려면은 미국이든 어디든 LNG 선으로 실어 날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조선주들이 LNG선 있어서만큼은 전 세계 물량 80%를 거의 독차지하니까 우리 조선주들의 수혜다. 근데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알았을 때는 이미 전 국민 위아더 월드 다 아는 상황이니까 조선주 올라오는 즉시 올 8의 기회로 삼자고. 아니 지금 발주 넣어가지고 배 만들어지는데 2년 걸리는데 당장 올겨울에 얼어 죽는 사람들 나오면은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일단 지금 썸머랠리가 좀 더 유지되려면은 사실 달러 가치가 좀 더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근데 달러가 이렇게 약세로 누워 있는 동안 또 유가하고 원자재 가격이 또 치고 올라오면은 이게 다 말짱 꽝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준이고 뭐 IMF고 세계은행이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고 거기다가 전 세계 경제 석학들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 봤자 그냥 유가, 그게 그냥 신의 존재고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러시아 푸틴하고 사우디 빈살만이 그냥 가만히 누워가지고 그냥 전화로 야 땅에다 빨대 하나 더 꼽아, 아니면 야 빨대 더 굵은 걸로 꼽아라. 그 다음에 뭐 펌프질 1분에 100번 돌리는 거 한 120번 돌려. 요렇게 한마디 하면은 그냥 전 세계 경제 주체들이 그냥 아이고 선상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유가라는 게 원래는 뭐 경기에 민감하다고는 하지만 이게 또 엄청난 그 스페큘레이션의 영역이라서 2008년 그 서브프라임 때도 자고 일어나면 미국 증시는 폭락하고 전 세계가 막 금융위기 막 경기 침체 막 난리 났는데 유가는 그때 150달러까지 슈팅을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당장 작년에는 또 왜 유가가 마이너스 갔을 때 있었잖아요. 진짜 저도 처음 보는 그런 사상 초유의 사태였는데, 그때 아무리 코로나가 한창이라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름을 안 썼냐고요. 그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갔냐? 일단 팩트는 코로나 터지면서 확실히 이제 원유 수요가 감소가 되긴 됐어요. 특히 뭐 이머징 마켓 중심으로 이제 공장들이 막 안 돌아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오페크 플러스 회의한다고 모여가지고 일단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지금은 가격 담합을 해야 될 시기라고 그렇게 시동 건 다음에 이제 산유국들끼리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무슨 쿠데타 이제 모의하듯이 막 그렇게 막 뒷방에서 몰래 이렇게 그 계략을 막 짜고 있던 그 와중에 갑자기 러시아가 가만히 있어봐.
니네가 뭔데 지금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이 중동 촌놈들아 막 그러면서 갑자기 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사우디가 대표로 나서가지고 그래? 촌놈? 좋다. 우리가 니네보다 원유 생산 단가가 훨씬 낮은데 당장 원유 왕창 증산해가지고 니네는 기름을 파내면 파낼수록 거지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손봐주겠다 이러면서 사우디 혼자서 10년치 계획했던 유정 생산을 다 풀로 돌려가지고 코로나 한창이어가지고 수요는 막 위축되는데 공급은 이렇게 왕창 늘리니까 이제 유가가 박살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레이딩 시장에서도 원유 선물이 막 미친 듯이 변동성 타다가 그런 대형 그 원자재 법인 트레이더들도 마진콜 걸려가지고 포지션 다 박살나고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마이너스 유가 사태가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미국이 또 실수를 한 게 이걸 보고서 나름 타산지석이랍시고 바이든이 나서가지고 이 쉐일 오일에도 규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생산량 그 억제 시스템을 적용했단 말이에요. 마치 국제 원유 시장 그 가격 결정에 있어서 미국의 영향력도 숟가락 하나 얹어보겠다는 그런 심산으로. 그리고 이제 빈살만하고 푸틴 이런 사람들이 막 저렇게 원유 가지고 막 갑질하는 거 보니까 좀 멋있어 보이거든. 근데 올 초에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 치고 들어가면서 정말 미국의 눈치를 1도 안 보고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쉐일 오일 규제였다고요.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이 긴축과 금리 인상 막 동원해가지고 저렇게 물가 때려잡으려고 나섰지만 보시다시피 유가는 쉽게 잡히질 않아요. 근데 만약에 경기가 침체된다고 해서 성장이 둔화되면 제일 먼저 원유, 정유 업종도 이제 설비 투자를 줄이고 생산성이 뚝 떨어진다고. 그래서 거기부터 이제 경기가 위축되는데 유가가 떨어질 리가 있겠냐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겨울이 왔어. 근데 뭐 미국이야. 뭐 서부 지역은 한겨울에도 우리 한 5월달 날씨 비슷해가지고 오히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좋다고 치고, 근데 유럽은 겨울에 난방 안 되면은 진짜 얼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가 겨울 앞두고 유럽의 가스관을 잠궈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다 유럽 지도자들도 지금 눈치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되면은 유럽에서 이제 민난 일어나고 막 진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프랑스 혁명 또 일어나는 거야. 진짜 소요 사태 일어나고, 그럼 정치인들 다 모가지 날아가고, 그런 걸 이제 다 아니까 지금 유럽 전체가 미국 편을 들어줄 나라가 제대로 없어요. 이런데 이걸 다 아는 푸틴이 이 한여름에 전쟁을 끝내줄 생각이 들겠냐고요. 반대로 바이든이 어디를 가도 지금 푸대접 받는 이 상황이 누구 때문인지 뻔히 아는 상황에서 푸틴은 당장 11월 미국 중간선거도 자기가 지금 목줄 쥐고 있는 게 바이든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뭐 바이든이 미군 동원해가지고 러우 지역에 뭐 군사적 실력 행사를 나설 수나 있냐고요. 진짜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래서 미국이 러시아를 쳤어. 그래서 푸틴이 이제 러우 전쟁은 국지전을 넘어서 전면전이다, 막 세계 대전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부터 일단 잠궈. 그리고 유럽에 있는 원전 몇 개 미사일로 조준해가지고 막 그 타겟팅 설정해놓고 영상 찍어가지고 이타르타스 통신에 막 전 세계로 뿌려 영상으로. 그럼 누가 죽겠습니까? 런하 반갑습니다. 평화로운 K증시, 오늘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오늘 뜨겁게 달궜던 3% 상장 보도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안 그래도 지금 시중에 상장설이 막 떠돌고 있다가 마침 오늘 아침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한 기사가 있어가지고 다뤄보겠습니다. 이것도 평화로운 K증시 이슈니까요. 먼저 본문에 보면은 지금 설립 5년 차에 매출 148억, 그리고 순이익 65억, 여기다가 20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3프로TV가 코스닥 상장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3프로TV의 운영사 이브로드캐스팅은 올해 2월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 요청서를 각 증권사에 보냈다. 올해 2월이면은 그 연준이 긴축에 칼을 뽑아들고 막 망나니 춤을 추면서 막 국내 증시도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막 주가 막 대형주들 박살나고 그러던 그 시기에 여기는 상장을 위해서 입찰 제안 요청서를 각 증권사에 보냈다. 그러다가 4월에는 미래에셋을 비롯해서 주요 증권사들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했다고. 4월 달은 또 그런 그 개미 학살이 한창이었을 그런 시기였는데, 방송에서는 아침마다 뭐 구독자들, 시청자들한테 위로의 말을 전하는 척하고 힘내라고 하면서 뒤로는 상장 주관사를 선정을 또 했다. 뭐 좋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종교인도 아니고 유니세프도 아닌데
그리고 애초부터 뭐 그 사람들한테 저는 뭐 인간적으로 그렇게 기대치가 높은 사람들이 원래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다 좋다고 치고 뭐 상장이든 상조든 자기네 마음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상장하려면 기업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일단 3프로 측에서는 현재 2조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필드에서는 2019년에는 한 220억, 그리고 작년 2021년에 그러니까 3%의 매출과 순이익이 극대화됐던 그때는 800억. 그러다가 올 초에는 3천억 가치로 이제 점점 불어나고 있다고 했고, 얼마 전에 또 한번 보도 나왔을 때 5월 달에는 8천억에서 이제는 다시 1조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럼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이제 콘텐츠 기업들의 평균 PER이 30배 정도 되는데, 거기 3% 내년 영업이익 목표치가 300억이라고. 그래서 미리 멀티플을 좀 주면은 1조, 그러니까 곧바로 유니콘이 될 것이라는 거고, 또 거기다가 미래 추정 이익을 최대 한 500억까지 잡으면은 여기 30배 해가지고 1조 5천억 나온다고. 거기다가 이제 업계 1위의 프리미엄을 얹으면은 2조 된다. 뭐 이런 주장이 있다. 근데 이건 아마도 내부에서 나온 소리다. 뭐 이런 그 후문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런 계산이 어떻게 기어 나온 거냐? 그 한국의 경제를 다룬다고 이름 붙여놓고 사실은 전문가들 동원해서 양만 파는 그 한국 어쩌고 그 테레비, 거기 영업이익이 200억이고 시총이 지금 1,400억. 그 다음에 스브스가 영업이익 2천억에 시총이 7,700억. 이런데 매출 148억, 3%가 2조 가치를 책정한다. 아, 이거는 조금 그런데, 일단 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니네가 뉴미디어를 몰라서 하는 소리다. 뉴미디어의 구독자들은 일반 구미디어 시청자들하고 차원이 다른 팬심을 갖고 있고 구매력도 엄청나다. 충성도도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그래, 구독자 200만이 사실 뭐 쉬운 건 아니다. 근데 또 그렇게 따지면 블랙핑크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7,800만인데 그럼 블랙핑크 채널 가치만 68조 나오는 아예. YG 전체 시총이 1조인데 블랙핑크 유튜브 채널 가치만 68조라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웃기지 마라. 이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무식한 놈아. 또 누가 저한테 그럴 수 있죠. 그럼 3%는 요즘에 뭐 징징쇼니 뭐니 해서 예능도 하고 있어가지고 종합 그 채널로 봐야 된다. 그런데 이제 TVN하고 케이블이랑 유튜브 다 합치면은 3%의 한 10배는 큰 CJ ENM 시총이 3천억인데, 근데 3%가 2조. 그럼 또 이제 야야 잠깐만, 여기는 지난 대선 때 유력 대선 후보들도 막 출연했었고 또 아침에 뉴스도 하니까 보도 채널하고 비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YTN을 보니까 여기 시총 1,500억인데 3%가 YTN보다 밸류가 높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또 보도 그 컨텐츠의 퀄리티가 과연 뭐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래서 골드러시 때는 금광이 아니라 청바지나 곡괭이 안티프라민 만드는 회사에 투자하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금광은 열심히 팠다가 금이 안 나오면 꽝이잖아. 근데 일단 땅을 팔려면은 무조건 곡괭이하고 청바지하고 안티프라민 이런 거는 써야 되니까, 그게 바로 현재 3년차 동학개미 운동에서 실제로 돈 번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이런 뜻으로 이제 일맥상통하는 거죠. 원래 자칭 주식 전문가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지 않고 강의랑 책 팔고 금융상품 팔고 회원 가입비에 수수료에 이런 걸로 다 땡긴다. 진짜 주식 전문가들은 모니터 밖에서는 절대로 주식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불특정 다수의 대중을 상대로는 더더욱 자신의 투자에 대해서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거는 몰라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호칭은 무조건 삐끼와 동급으로 보면 된다. 그리고 그런 삐끼들 많이 데리고 영업하는 곳은 절대 금융업종이 아닌 유흥업이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자, 내일은 8월의 둘째 날 겸 이번 주의 두 번째 날 화요일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내일 이제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취소했다는 거는 진짜 지지율을 위해서
뭔가 큰맘 먹고 지금 필살기를 그야말로 준비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야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이 어떤 칼을 빼들 수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민주당 대선 주자 관련주들한테 하방 공격이 또 가능한 걸로. 그리고 내일 한미 정상회담 후속으로 한미 기술 동맹 강화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요거 수혜주는 증시에 있죠. 그때 이제 테마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냥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와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반도체 장비주들 요런 쪽. 그리고 내일 민군 미래기술협력기획자문단 회의가 있습니다. 민과 군이 미래 기술에 대해서 협력한다고. 당연히 대장주는 사이버 보안, 그리고 드론, 그 다음에 인공지능하고 로봇까지. 요거 딱 뉴스 플로우에 타기 좋죠. 그리고 내일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됩니다. 요거는 이제 원격 진료를 위한, 그리고 데이터 3법에 나왔던 보건의료 데이터, 이게 수혜주죠. 자, 내일 농식품 수급 동향 및 그간 대책 추진 현황이 정부에서 공개가 됩니다. 요것도 역시 이제 뉴스 타기 좋은데 밥상 물가 항상 이제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제 결론은 사랑해요. 밀키트. 자, 내일 정부에서는 기업 리스크 대응 TF 5차 회의가 열립니다. 주제는 수출 가지고. 근데 오늘 무역 수지 보니까 수출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원자재 수입액 올라가고 거기서 무역 수지 다 박살났는데. 하여튼 수출 극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미국의 공장 준설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산업 경쟁력을 분산시키는 게 과연 좋은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고 내일 문화, 체육, 관광, 디지털 혁신 국민 의견 수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정부만큼 코로나 때 적극적으로 가상 증강현실 이쪽에 이제 드라이브 걸었던 정부는 진짜 없을 텐데 요거 다시 한번 재생 가능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내일 을지 연습 준비 보고 회의, 요거는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전 부처에서 장차관들이 참석합니다.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아시아 순방 중이고 동아시아 안보 상황이 지금 좀 심상치가 않죠. 그럴수록 북한은 화전 양면 전술에 더 큰 공을 들일 가능성이 있다. 다음 내일 국제 감축 사업 국내 이행 체계 구축. 이거는 탄소 배출권 이쪽이고요. 그리고 내일 행안부가 드디어 경찰국 신설 공포 그리고 시행 예정입니다. 대규모 치안 공백 가능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증시 테마주로는 CCTV, 사설 보안업체, 호신용품 이런 것들이 있고, 다음 내일 산업부는 장관이 직접 베트남 산업무역장관하고 면담을 가집니다. 베트남 우리 이제 수출업종들은 다양한데 요즘은 주로 이제 소비자 가전 요쪽이요. 이어서 내일 산업부하고 포스코가 중소기업의 ESG 소부장 기술 나눔 요 행사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언론 기사화되기 좋긴 한데 아무래도 탄소 저감 기술 요쪽이 저는 유용하다고 봐요. 내일 복지부는 보건의료 통상지원체계 구축 운영 발표를 합니다. 요것도 이제 원격 진료하고 저는 유관하다고 보고, 내일의 경제 일정은 드디어 7월에 소비자 물가가 우리도 나옵니다. 한국판 K CPI 7월호. 그리고 내일 7월 금통위 의사록이 또 공개되는데 한국은행은 사실 미국 따라서 빅스텝 0.5%포인트를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고 그냥 0.25%포인트로 안정적으로 계속 금리 인상 기조를 시장과 소통하면서 나간다. 그럼 이제 또 환율은 당분간 1,300원 밑으로는 보기 힘든 건가. 자, 내일 아시아의 유일한 자원 부국 중에 하나죠. 호주가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지난 회의 때 여기도 빅스텝으로 0.5%포인트 인상을 해서 지금 1.35%입니다. 그리고 내일 미국에서는 6월 구인 이직, 그 졸츠 보고서 나오고 7월 자동차 판매, 여기 현대 기아차 데이터도 이제 함께 공개가 됩니다. 일본에서는 7월 본원 통화 M1, 네, 이거 발표되고, 그리고 내일 연준임원 연설 두 분 있는데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그리고 제임스 블라드 연준 매파의 대부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이 두 분의 연설이 있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FOMC는 없습니다. 9월 말에 나 있는데 그때까지 또 얼마나 많은 지표들과 연준 임원들의 연설이 또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킬지 각오를 하게 됩니다. 자, 내일 8월 2일 화요일 증시 일정은 9개 액화 탄산가스 제조 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가 공정위로부터 발표가 있고요. 요 부탄가스 관련주들 있죠. 사실 캠핑용품에도 이게 해당되는데 그게 이제 직접 영향권이고, 다음에 컴투스는 내일 MMORPG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온라인 쇼케이스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내일 모토롤라에서 레이저 2022 이걸 공개하는데 폴더블인데 펼치면 넓적한 스마트폰이 되는 요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토로라에서 우리 갤럭시 Z 플립보다 먼저 요거 시제품 내놨었던 걸로 아는데, 요게 이제 현재 애플, 삼성의 2파전에서 3파전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을 3분화할지 조금 우려 반 기대 반 이렇게 정도. 자, 내일의 실적 발표 기업들은 먼저 국내 기업들 카카오페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원티드랩, SK네트워크스까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캐터필라, AMD, 스타벅스, 페이팔, BP, 듀폰, 길리어드 사이언스, 우버, 젯블루, 에어비앤비, 그리고 워런 버핏이 대량 투자했던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그 다음에 호텔 체인 메리어트, 그리고 여기는 코드명이 아예 그냥 레이스예요. 뭔가 그 레이싱 혈통. 이탈리아의 슈퍼카 대명사 페라리 실적 발표 있고, 그 다음에 가트너, 그리고 S&P 글로벌 역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월 들어서 조금 아침 저녁으로는 좀 습기가 좀 낮아지는 그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출래 불사춘이라고 봄도 한 번에 오지 않는 것처럼 무더위도 한 번에 사라지진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썸머 랠리인지 베어마켓 랠리인지 나쁘지 않은 8월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또 내일의 내일 뉴스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